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26일 백신 접종이 충남 15개 시군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접종은 대상자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받거나 보건 위탁 의료기관이 시설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로 8만 3천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홍성군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8만 3,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부터는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 중 65세 미만 대상자 949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3월 초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요원 1,149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 홍성의료원과 홍주문화체육센터 두 곳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5일 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아산에 사는 30대는 증상은 없었지만 직장에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장은 아산 인주면에 있는 공장으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동안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 밖에 천안과 아산에서도 각각 확진자 1명이 추가돼 25일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4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망발과 갑질 파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도청 A국장이 25일 공무원 노조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론을 펴기도 했고 6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로 돌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굿모닝 충청이 입수한 사과문을 보면 A국장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지휘부가 우리 도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시켰다는 노조의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미 부의사관으로 승진한 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라며 직원들이 듣기에 불편하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A국장은 또 직원들을 훈련하는 일이 국장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평소 업무에 관해 직원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컸고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이 직원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진지하게 토론하되 목소리는 낮추고 표현은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8개월 동안 한자리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직원들보다 국장이 업무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격려하지 못하고 질책한 부분이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격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A국장의 공식 사과와 업무 배제, 원대 복귀 등을 촉구하며 전날 집무실을 폐쇄하는 등 도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A국장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김태옥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김태옥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홍성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로 취업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구인 구직 상담 건수도 많이 줄었고 취업 연계 실적도 70%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조금씩 늘고 있고 군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이다 보니 지역 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쉽진 않겠지만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홍성 세일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얼어붙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군에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 여성들의 취창업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가 2015년도에 개소를 해서 6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약 2천여 명의 취업을 연계했고 약 6천여 건의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홍성 세일센터에서는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형 센터로 작년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유기농 쌀 디저트 창업 교육과 그린 가드너 양성 교육을 해서 27명이 수료했고 그중 11명이 취창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간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과 온라인 마켓셀러 창업 과정을 운영을 해서 4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전문화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직업 교육에서 머물지 않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자가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는 여성 휴게실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고 인턴십을 체결해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으로 양성평등 강사 파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기업체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꾸준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체 대표님들과 우리 경력단자 여성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여러분들께서 빨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김태옥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 수협 직원 3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협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서산 수협이 마트 직원의 횡령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조합 측은 어떤 해명과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7억 5천만 원 규모의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손실금 보전 등을 위해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산 수협에서는 지난달 직원 A씨가 어구와 어선 부품 등 대금 30억 2천만 원을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잠적했다 사흘 만에 자수했으며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 기준 당진시의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당진 이외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충남 이외 지역의 중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1인당 교복비 지원 상한액은 30만 8천 원으로 하복과 동복 각 한 벌씩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차는 3월 2일부터, 2차는 9월 1일부터로 기간 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교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올해부터 결식 아동 지원 급식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모두 900여 명입니다. 지난해 결식 아동 대상자 한 끼 비용은 5,000원으로 라면이나 즉석 도시락을 파는 편의점의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급식비를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대상자는 급식 전자카드를 활용해 일반 음식점 188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의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에 따르면 2019년 전기통신 소방을 제외한 공사 계약 금액 5,440억 원 가운데 66.5%인 3,600억 원을 관내 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위 청양군은 59%대, 태안군은 56%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사용 안내와 부실 시공 방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되찾아주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일제의 재산을 빼앗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국가가 재산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를 배제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친일 부역자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켰지만 독립유공자의 재산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천읍 옛 덕명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홍성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는 올해 놀이터 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맹 시장은 애국지사 송광운 선생의 자녀 송태성 씨 댁을 방문하고 감사의 인사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는데요.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전개한 송광운 선생은 공훈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은 바 있습니다. 청양군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군은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중점 유치기관 10개를 선정했는데요. 앞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청정성을 장점으로 환경, 산림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WK 뉴딜 국민그룹이 당진시와 당진시 체육회에 1억 원 상당의 마스크 50만 개를 기부했습니다. 후원받은 마스크는 방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탁은 당진시 체육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WK 뉴딜 국민그룹은 금융업과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26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돌풍을 따라 태백산맥을 넘어 이동하는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영도선에서 하루를 시작하겠는데요. 홍성 예산 1도, 그 밖의 지역 0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1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청양 13, 당진 서산 14, 태안 15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강풍은 28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물결도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드디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정도 확인을 해야 하고 접종 후 2, 3일간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부드러기 등의 증상은 없는지 잘 관찰하셔야 하는데요.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